네,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이번 주 종전 기대감에 시장이 반등을 했지만 여전한 중동 리스크의 다음 주가 불안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 오늘 우리랑 같이 주식 싹쓸이 끝까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관심주 안에서 2연상 간 종목도 있었고요. 한 주 만에 16% 넘게 오른 종목까지 나왔습니다. 5년 연속 대상 그리고 1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상까지 수상한 정지우 위원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해 볼게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불안했던 물가지표가 그래도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를 기다리면서 눈치 보는 모습이었는데요. 나스닥만 소폭 오르고 다우지수와 S&P 500은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국내 증시 마감가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이번 주에 5,400선부터 빠르게 회복하면서 어제는 장중에 5,900선도 돌파했고요. 외국인 매수도 4거래일이나 연속적으로 지속됐습니다. 코스피 5,858선에 거래를 마감 지었고요. 코스닥은 이번 주에 1,030선까지 밀렸지만 그래도 어제는 1,100선 코앞까지 올라왔습니다. 결국에는 양시장이 3주 만에 반등에 성공했네요. 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여전히 종목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전화 02786-1022, 1023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공명 정지우 위원 모셔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네, 이번 주도 정말 변동성은 컸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올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주 정리해 주실까요? 예, 제가 한 주 자세히 정리해 드려 보겠습니다. 침착하셔야 됩니다. 이란 때문에 지금 막 현혹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란으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는 일단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이란이 이제 미국하고 휴전 선언을 좀 해가지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를 임시 해제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안도랠리가 나왔죠. 예. 간밤에도 이제 미국 나스닥은 좀 견조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피 야간 선물도 상승세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물론 이제 11일 날 있을 미국과 이란의 이제 협상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 또 월요일 날 이게 또 급락 출발할 거냐 아니면 또 급등 출발할 거냐 이게 계속 뭐 전쟁 결과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일단 이번에 이제 협상은 그렇게 일단은 저는 이게 나쁜 결과로 이제 결국에는 종착에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협상의 주체를 보면 좀 무게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벤스 부통령이라든지 쿠시너 이제 사위라든지. 근데 거기 사위는 왜 참여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니, 사위가 이제 선택된 그런 권력은 아니잖아요. 그냥 사위잖아요. 그런데 일단 참여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트럼프의 의중이 좀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좀 친한 사람이겠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쿠시너랑 벤스 부통령 어느 정도 이제 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종전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꾸 트럼프는 막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아마 종전의 의지가 가장 강한 사람은 트럼프일 것 같아요. 지금 협상의 주체들을 보면. 그 이란도 좀 어느 정도 무게감 있는 의장이 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협상 판을 아예 깨지는 않을 걸로 좀 생각을 해요. 줄다리기는 좀 할 수가 있죠. 협상에 처음에 할 때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강하게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압박은 좀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결과가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뭐 다시 또 완전히 이제 협상이 깨버렸으니까 뭐 개파락 떨어지고 이럴 가능성은 일단 적다라고 보고 만약에 이제 그런데 협상 결과가 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 오히려 또 저가 매수 기회 노리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1주 2주의 종착에는 또 협상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국은 의회 승인 없이는 2개월 동안의 전쟁 이상을 치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미국이나 이란이나 4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전쟁을 종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돼요. 뭐 여러 가지 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조율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결국엔 문제는 이제 이란이 이제 핵 농축을 얼마만큼 하는 부분을 이제 허용하느냐인데 어차피 이란은 핵무기를 만든다라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까지도 이제 해결이 되면 결국엔 종착에는 이제 종전으로 갈 수 있는 이제 방향을 잡지 않을까
항상 세상은 이제 순리대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미국은 이 목적 자체, 이유 자체를 생각을 해야 돼요. 미국의 목적은 결국에는 이란의 석유를 어느 정도 통제를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이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엔 11월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선 지금 상당히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아마 2분기부터는 좀 더 케빈 허시가 오기 때문에 공격적인 이제 이 통화 정책과 그리고 정부의 부양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2분기부터 해서 3분기가 아마 증시에 가장 꽃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발표했죠. 와, 이게 한 해 영업이익이 57조 원이 아니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 원이에요. 그리고 올해 한 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300조가 넘어갔고요. 내년도에는 삼성전자가 많게는 488조까지 나와요. 와,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전 세계 영업이익이 이제 1위를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런 시대가 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얼마 전에 우리가 곰곰이 한번 돌아가는 이제 모양을 보면 젠스랑 우리나라 치킨 회동했죠. 그리고 리사수 승전동 회동했죠. 그리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전량 AI 칩을 맡겼죠. 왜 이렇게 자꾸 찾아오고 그리고 맡기고 그리고 왜 어깨 동무하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AI 중심은 메모리고 GPU는 많이 붙여봤자 2개 정도 붙일 수 있고 메모리를 자꾸 더 붙이고 쌓고 종착에는 이제 낸드 플래시까지 쌓고 붙이고 해서 이제 낸드 플래시까지 HBF가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꾸 여기에 종속되기 싫어서 뭐 SDRAM이라든지 터보 컨트를 만들고 있지만 우리나라 뭐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오히려 터보 컨트 때문에 이제 AI 메모리 수요가 더 급증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고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이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HVF까지 가동을 하게 되면 와 우리나라한테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한테 이제 메모리 요구를 계속 할 수밖에 없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따라오려면 격차는 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기술 유출만 추가적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향후 뭐 2, 3년, 3, 4년 정도는 걱정이 없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업이익 천조원 시대가 꿈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수조 원을 더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이번 주까지 5조 원 가까이 다 했거든요. 다음 주 정도면 하루에 3천억 이상씩 하니까 자사주 매입 마무리권에 들어가요. 자사주 매입 마무리되면 어떻게 되죠? 항상 그래 왔잖아요. 주포들의 매집이 끝나면 본격 상승을 이제 이어진다. 이게 이제 공식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기가 막힌 종목도 갖고 왔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수혜주들도 잘 보시고 SK하이닉스 다음 차례가 되겠죠.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했잖아요. 다음 차례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그럼 SK하이닉스도 수혜주들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관점에서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내용이 요즘에 그냥 뭐 줄을 이루는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쏙 빼면 증시를 논할 수가 없어요. 5G 광통신, 실리콘 포토닉스, 광반도체. 이 대장주를 제가 작년 12월 달에 발굴을 했더라는 게 뿌듯합니다. 성호전자, 1220% 올라왔죠. 근데 아직도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대 주주가 37,000원대에서 10억을 장내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차례로 HMX가 떠오르고 있죠. 아마 이번 주 수요일 날을 저는 좀 기대하고 있는데 수요일부터 좀 급등을 하는 게 좀 이상적인 패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벌써 이 기업도 제가 설명드린 200% 가까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론이 이제 제가 이미 또 지난주에도 싹쓸이 시간에 또 강추를 또 해드렸었는데 또 급등 랠리가 나오고 있고요. 벌써 100% 가까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평일날 강추해드리고 그리고 역시 또 이제 옵티시스가 또 새롭게 꿈틀대고 있죠. 이 옵티시스 예전에 5%가 굉장히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야 4,000원짜리가 2만 원까지 올라왔네요. 광섬유 이쪽이 전 세계에서 이제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수출을 다 막아놨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5%가 개발을 해서 국산화 진행한 기업이고 이 옵티시스도 역시 광전송 기술을 이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옵티시스도 예사롭지 않은 흐름이 최근 들어 전개되고 있죠. 물론 좀 단기는 바닥권 지났어요.
바닥권에서 봤었어야 되죠. 근데 이 기업의 좀 장점은 재무 상태가 탄탄하고요. 꾸준하게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안정적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닉스. 이 소닉스 하면 소니가 생각나는데요. 예. 제가 소니, 손흥민 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이 소닉스가 내년도에 양자 포토닉스 파운드리를 양산을 준비해요. 야, 기존 실리콘 포토닉스 대비 전력 효율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뭔가 표준이 되게 되면 또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떠오를 수도 있죠. 사실상 제가 이제 3월 달에 강추를 해드리고 이제 많이 올라와서 오늘은 제가 관심주로 들고 오지는 않았지만 이 소닉스 같은 경우도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사가 매수했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했던 테마도 또 꼼꼼하게 정리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종목 소개하신다고 하니까요. 방송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전략 챙겨봐야 될 텐데 우리가 다음 주는 어떤 쪽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위원님? 예, 제가 어제도 네. 방송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반도체여 영원하라. SK 삼성이여 또 영원하고 역시 삼성 SK 수혜주들을 좀 주목하면서 이제 코스닥 쪽에 또 역시 반도체 기업들을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리벨리온 수혜주 해가지고 뭐 AD 테크놀로지라든지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런 기업들이 잭팟 터졌죠. 예.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제가 원래 4,000원대에서 발굴해드렸던 것 같고요. AD 테크놀로지도 19,000원대에서 발굴해드린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진짜 옛날에 2000년도 때를 생각하는 거 더 넘어설지도 모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 디벡스가 와 이제 앞으로 또 엔비디아를 또 뛰어넘을지 모르는 거고요. 리벨리온, 뭐 업스테이지, 다양한 지금 세미파이브, AD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매출에 앞으로 조 단위를 지금 도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런 시대가 지금 흐름이 딱 올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이유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AI 핵심 주력은 GPU에서 이제 메모리로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승기를 잡기 시작을 하면서 옛날에는 산업혁명들이 다 미국에서 주도를 했죠. 스마트폰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온라인 전자상거래 아마존. 뭔가 그 시대의 흐름이 산업혁명이 진행될 때 미국이 다 기업이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우리는 조연자로 따라가는 그래도 모습이 전개됐는데 이제는 조연에서 주연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메모리가 AI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 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 나스닥처럼 코스닥이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이제 조연이 아니고 주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조연도 좋습니다. 예. 하지만 주연만큼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없잖아요. 그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오래 주목받고 있어요. 코스피 상승률이 전 세계 가장 1등이잖아요. 예. 작년도부터 해서. 그만큼 역시 AI 쪽에 반도체 쪽에 코스닥 쪽에 그리고 이 AI로 인해서 다양한 산업이 지금 또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건설주들도 핫하잖아요. 원래 건설업종은 좀 지나갔던 업종인데 건설이 이제 뭐 이란 쪽에도 한번 또 참여하지 않을까 뭐 기대감도 있고 AI를 또 공장 지으려면 또 건설회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들이 발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코스닥도 앞으로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또 못 올라왔었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 기업들 계속 주목하시면 제2의 AD 테크놀로지, 제2의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런 기업들이 탄생하지 않을까 자신 있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주식 투자하시고요. 아마 은행 기업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할지도 몰라요. 왜? 이제 앞으로 예금이나 적금보다는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제가 요즘에 항상 그런 얘기잖아요. 예, 이제 적금 들기보다는 주식 투자를 좀 자꾸 권하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싫어하지 않을까. 근데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요. 예, 은행 관계자분들도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열심히 주식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소한 올해 3분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IT 투톱을 비롯한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 또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로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주세요.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역시 바닥 싹쓸이죠. 주식을 이제 많이 물어봐요. 그 주변에서 보면 여러 가지 뭐 예전에 정육점 사장님이라든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제가 그러면 이제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주식은 바닥에서 이제 싹쓸이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주식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바닥을 찾으면 되거든요. 고점에서 매도를 못해도 실패하지는 않아요. 나는 바닥에서 잡았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연예인 어떤 연예인도 SK하이닉스를 바닥에서 잡아서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다 이런 이제 소식도 들려오는데 그분도 왜 성공을 했을까요? 지금 중간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막 급등할 때 사서 그럴까요? 바닥에서 사놨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시 바닥을 찾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HBM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주가 앞으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 바닥에서 뭐가 있었죠? 제가 작년도에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에서. 그죠? 한미반도체가 여기서 바닥이었잖아요. 물론 저는 한미반도체를 예전에 2만 원, 3만 원대에서부터 발굴했던 것 같아요. 왜? 처음에 자사주 매입 들어왔던 시점이 이 721선 부근 이제 2만 원대, 3만 원대였었던 걸로 기억이 나기 때문에 바닥은 거기였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닥이 작년도에 왔던 거죠. 왜? 거기서도 자사주 매입을 막 1,000억 가까이 10만 원대에서 했잖아요. 그죠? 자사주 매입을 했네. 그리고 720만 부근에서 밀집 국면에 있네. 이격이 지금처럼 이렇게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지금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좋은 주식이에요. 이제 앞으로 HBM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에서도 뭔가 독보적인 존재가 되면 또 100만 원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는 이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기는 밀집돼 있잖아요. 여기는 자사주 매입을 1,000억 가까이 했던 시점이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최대주가 또 30억 가까이 장내매수 공시는 했지만 여기에서는 어마무시한 지금 매집이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찾으신 분들은 여기서 더 추가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이게 못 간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바닥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주식은 바닥 721선 밀집 국면 그리고 전자공시를 확인해라. 수급이 주식의 90% 이상이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60일선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저스템을 볼 수가 있죠. 이 저스템을 보시게 되면 720만 부근. 밀집 국면이잖아요. 그죠? 대표회사가 3,000원대에서 장내 매수했나요? 제가 작년도에 이미 또 강추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관심주로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쭉 한번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밑으로 좀 내려오고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좀 터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파라볼릭. 이제 이렇게 파라볼릭이 하락 기조 속에서 이제 꺾이다가 이렇게 밑에 터닝할 때 이럴 때가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또 바닥을 찾았잖아요. 대표이사 매수 10억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여기서 무상증자 나왔죠.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네 720선 부근이네. 근데 아직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죠. 이격이. 아까 이제 한미반도체는 이만큼 벌어졌는데 지금 이건 요만큼 있죠. 최근 들어 5,400원대에서도 임원들을 6명이 지분을 늘리는 모습이죠. 막 3억 5천만 원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전쟁이 터져도 지금 전쟁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분을 늘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스템도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 관련 장비 사업을 올해 LG전자랑 같이 이제 공동 개발해서 출하를 목적으로 해서 올해예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 관련 장비 사업을 한다. 거기에 이제 앞으로 이 메모리 쪽도 이제 3사를 다 뚫었지만 파운드리 쪽에 전 세계 2위, 3위, 4위를 다 뚫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UMC, SMIC 이런 기업들이 이제 문의가 들어온다,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상 실적 대비도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저스템. 근데 한미반도체는 제가 이제 2, 3만 원대에서부터 해서 특히 7, 8만 원대에서 관심주로 설명드렸고 저스템은 3, 4천 원대에서 설명드렸다는 부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또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 관련주로 또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제 세 번째로 인텍플러스가 있죠. 인텍플러스도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더 또 관련 장비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또 이 종목도 제가 10,000원대에서 왜 강추해드렸죠? 예. 그래서 강추를 해드렸어요. 예.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때 당시 20억 가까이. 예. 그죠? 그리고 최근 들어 15,000원대 부근에서 여기서 사회이사가 1억 5천만 원 장내 매수를 하죠. 아, 10,000원대, 15,000원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구나. 그런데 대부분 지금 종목들은 720원 돌파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돌파했죠. 예, 그죠? 720에서는 이제 돌파했다는 건 아직까지 중장기 차트가 바닥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텍플러스는 TSMC랑 직납을 준비하고 있죠. 예. HBM 쪽이나 그리고 SK하이닉스 쪽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쪽에 패키징 검사 장비 직납을 준비하기 때문에 좀 더 재료가 강력하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 이제 돌파했다. 기관들이 대량 매집 들어오고 사회사도 매수했고 이미 매집이 끝났는데 지금 퀄테스트 TSMC랑 6개월 정도 했죠. 올해 하반기 왠지 될 것 같은데요. 느낌이. 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관과 최대주가 다 매집이 들어오고 뚫고 간다는 건 아 이제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애초에 제가 10,000원대에서 설명드리면서 40,000원대까지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했었던 기업이죠. 그래서 이 기업도 역시 하이브리드 본더 관련 장비 관련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린 리소스가 있죠. 이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에서 강조해드렸죠. 왜 바닥을 전 다 찾았을까요? 바닥을 찾았습니다. 무상증자 했었죠. 바닥이 있을 때. 아, 무상증자를 했구나. 지분을 늘렸네.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네. 아, 지금은 약간 이격은 조금 벌어져 있죠. 하지만 월봉 차트는 아직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예요. 그래서 아, 이 기업이 기관들도 16,800원대 여기에서 16,800원대에서 200억 투자 들어왔죠. 12투자, BW 투자. 아, 이자 없이 리픽싱 조항 없이 16,800원 투자 들어왔다. 아, 이 이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럼 16,800원 이하까지는 아, 역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10,000원대에서 발굴해 드렸다. 여기 전쟁이 터졌습니다. 반등이 나왔어요. 3월 4일 날 코스닥이 14% 투매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매도 사이드카가 이제 발생이 됐어요. 그날 장중에 25% 급등하고 11% 급등했습니다. 엄청 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쪽에 소재 신사업을 확대한다. 아, HBM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구나. 공장을 취득하고 건물을 취득하네. 되려고 그러나? 앞으로 이제 파운드리 쪽에 초고밀도 코팅 기술을 생산 라인을 증설한다. 아, 삼성 파운드리가 올해 이제 잘 되고 있구나. 아, 올해부터 매출이 늘어나려고 하는 거구나. 경기도 화성시 쪽에 짓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1차 상승 파동이 나오고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아줬죠. 여기서 정고점을 뚫어버리면 2차 상승 파동을 준비하는 시점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 기간 조정 받을 때 대량 거래 시연 없이 기간 세력들 이탈 없이 정상적인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아줬기 때문에 역시 그린 리소스도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반도체도 메모리, 비메모리를 다 볼 수 있으면서도 특히나 HBM 하이브리드 본딩. HBM 하이브리드 본딩의 결정적인 부분은 방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의 소재가 방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린 리소스는 또 초전도 선제라는 초전도체, 이 핵융합 발전 에너지 쪽으로도 전력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아, 반도체 전력 투트랙으로 볼 수 있구나. 상당히 매력적이죠. 매출이 이제 폭증하고 있고 시설 투자를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종고점 이제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다음 주에도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몇 안 되는 아끼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내려올 때만 저가 매수 기회 누르시면서 최소 16,800원 이상까지 바라보면서 3만 원까지도 한번 염두에 두면서 매매 전략을 펼쳐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도 좀 더 이 반도체에 대한 또 연구와 한번 분석들을 많이 해봤는데 꽂혔습니다. 예. 반도체입니다. 방송 마지막까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은 GS건설, 매수가는 32,000원. 비중을 안 남겨주셨네요.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매수가 대비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원전의 재건 모멘텀으로 시세가 굉장히 좋은데 시청자님 지금 수익권에 계십니다. 언제 매도할지 몰라서 자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수익 언제쯤 실현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GS건설 같은 경우는 일단 대표적인 우리나라 건설 좀 브랜드죠. 저도 자이를 좋아합니다. 자이 너무 좋아요. 예. 그런데 예전에 좀 또 오명도 있었긴 했죠. 뭐 순살자이라는. 그래도 좋습니다. 원래 메이커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이 GS건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3 부근이 저 밑에가 있죠. 예. 지금 투자자분은 추격 매수하신 거예요. 예. 32,000원대는 이 격이 벌어져 있네. 723하고 지났네. 실적 대비는 그렇게 퍼가 낮은 저평가 국면은 아니네. 더 갈 것 같은데 만약에 투자자분이 지금 저 밑에 721선 싹스리 기법대로 2만 원대에서 지금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한 100% 정도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뭐 더 단기 등한 감소하고 더 크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란 기대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또 급등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5일선이 이탈되게 되면 이 5일선이에요. 5일 동안 이동 평균선, 이 빨간색 라인선 여기 위에 이게 이탈되면 일단 이득 실현했다가 다시 보는 것도 좋아요. 주식은 원래 그냥 막 진짜 대형호재가 나올 때는 연속적으로 계속 가는 경우도 있는데 봐보세요. 한번 이렇게 상승 마디가 나오죠. 접죠. 예.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가죠. 그리고 또 접죠. 예. 그리고 또 다시 가죠. 다시 한번 또 접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접으면 좀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부담스럽잖아요. 2만 원대에서 봤으면 단기 등락 감소할 수도 있는데 월봉 차트는 아직 바닥이거든요. 지금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고 MACD가 이제 0을 돌파하고 아직 버블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실적 대비 고평가 정도 이제 조금 이제 들어설 수는 있지만 이렇게 역대급으로 이렇게 건설 업종이 거래량이 터졌던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지금 수년 동안 거래량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또 몰라요. 예전에 2007년도 때처럼 건설 붐이 일어나서 해외 쪽에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이란도 그렇고 다 막 인프라들이 다 망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또 해외 진출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이 좋잖아요. 예, 두바이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은 너무 어떻게 될지 항상 미래학자가 아닌 만큼 예단을 할 수는 없어요. 저도 과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미리 그냥 막 예단은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 자기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 하면 좁은 식견으로 너무 미리미리 판단하지는 마시고요. 저도 지금 건설업종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제 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을 때는 건설이 좀 지나갔던 업종이지만 지금 일단 거래량이 보이잖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수년 동안 거래량 터진 적이 없는데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추가 반등을 노려보시고 올해 하반기에도 저는 증시 전망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차피 또 건설업종도 금리 인하수해 주거든요. 맨날 이제 경제를 생각해 보면 자꾸 막 금리 인상 얘기는 나오는데 간밤에 미국 CPI, 근원 CPI 예상치 하회했거든요. 이제 국제유가를 뺀 거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CPI도 막 그렇게 막 5%, 4% 이렇게 폭등한 게 아니고 3%대 초반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CPI도 폭등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금리 인상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일단 홀딩 전략적으로 보시면서 단기는 5일선 매매에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권은 한 3만 원대로 보시고 목표는 지금 미리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만 원 지지 여부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잘 체크해 두시면서 꼭 수익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연결되셨을까요? 네, 저희가 미리 받아본 정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은 동국제강이고요. 매수가는 1,940원, 비중 9%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시청자님이 지금 손실권에 계신데 그래도 이번 주에 주가가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철강주. 위원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동국제강 요즘에 철강업종이 좀 업황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전쟁이다 뭐다 해서 이제 철강주들이 좀 다시 좀 움직이고는 있죠. 네,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차트는 좋아요. 네, 지금 밀집국면 정배를 축이죠. 5일선, 11선, 21선 이제 그리고 월봉 차트를 봤을 때도 이제 바닥에서부터 해서 이제 꿈틀대고 있고요. 그러니까 차트는 아직 바닥권인데 실적 대비 퍼가 높아요. 네, 낮진 않아요. 뭐 퍼가 10배 이하의 저평가라든지
그래서 올해 가장 이익이 폭증할 만한 업종은 누가 봐도 반도체 쪽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주도 업종은 아니에요. 예. 지금 조금 더 이제 철강 건설 내에서도 주도 업종을 꼽으라고 하면 또 건설이 좀 더 강하고, 물론 이제까지 또 못 갔던 업종이 또 갈 수도 있지만, 일단 동국제강은 지금 10,000원대 부근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올라갈 때 더 갈 것 같아서 추격 매수한 거거든요. 단기 매수권은 9,000원이에요. 왜? 주식은 첫 5일선 회복할 때 매수하는 거지. 3, 4일 정도 올라왔네? 더 갈 것 같은데? 종고점 뚫을 것 같은데? 원래 그럴 때 매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약간 단기는 약간 추격 매수하셨고. 그래서 9,000원 지지권, 11,000원대 초반대 단기 저항권. 여기 돌파하면 일단 12,000원대까지 추가 반등을 노리시고, 9,000원 깨지면 추가 하락에 또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역시나 9,000원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체크 도와주셨으니까요. 시청자님 그래도 연결은 안 됐지만 방송 지켜보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지 여부 잘 지켜보시면서 꼭 수익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할게요. 네, 이제 종목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인텍플러스.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를 하셨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 벌써 16.7% 올랐습니다. 어제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네요. 예, 참 인텍플러스가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아마 많은 투자분들이 아실 거예요. 정주 전문가가 작년도 10,000원대에서 관심주로 설명을 했는데 예전에 40,000원까지 바라본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지금 이뤄질 것 같죠? 이제 20,000원 벌써 100% 이상 올라온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작년도에 다시 한번 지난주에 또 강조를 설명은 좀 관심주로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721선 이제 막 돌파를 했잖아요. 예. 방금 전에도 제가 기법 강좌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월봉 차트를 볼까요? 예. MACD가 이제 막 빨갛게 하나 나올까요? 말까요? 예. 나올랑 말랑 하죠. 이 나올랑 말랑이라는 이 단어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죠. 나올랑 말랑. MACD 빨갛게 나오고 어떻게 됐죠? 2023년도 때 48,000원까지 갔죠. 그때보다 더 강력해요. 지금의 모멘텀은. 이 TSMC 쪽에 퀄테스트를 직납을 준비하는 퀄테스트를 진입하고 있고, 물론 이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과 더불어서 하이브리드 본드 관련 장비 사업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가 다 성공하게 되면 48,000원 이상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물론 한 가지가 가능해도 가능성은 있고, 근데 두 가지가 다 실패하면 꺾이겠죠. 대신 자사주 매입 들어왔고 사회사도 장내 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기관들도 대량 매수에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 동향 체크가 중요해요. 기관과 최대주가 수급 이탈이 없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추가 반등을 노려야 된다. 근데 갑자기 뭔가 수급이 안 좋다. 그거는 어디에서 확인하죠? 오늘 좀 이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다트전자 공시 혹시 항상 확인하시나요? 이 얘기를 못해서 좀 아쉽네요. 전화가 왔으면 제가 또 얘기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국민이 모두 아는 그날까지 다트전자 공시의 확인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력 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000원 이상까지 빠르게 오르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맛있는 소스, 그린 리소스 보겠습니다. 3월 7일에 소개를 하셨고 단기간에 49%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이번 주에도 고점 부근에서 잘 움직여줬습니다. 예, 일단 이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는요, 제가 가장 맛있는 소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재료가 너무 많아요. 예. 전력, 초전도체, 핵융합, 전 세계 유일한 공정 구축해 놓고 있죠. 예. 거기다가 이제 HBM 하이브리드 본드,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그런데 중국과 대만 업체 추가적으로 지금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거기다가 히토류, 바이오 원료. 와, 재료가 한 5개, 6개 정도 되죠, 지금.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왜 지금 차트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시 MACD가 나올랑 말랑, 빨갛게 나올랑 말랑 하네요. 그런데 5개월, 10개월, 20개월의 평선 이격이 확 벌어져 있을까요? 밀집국면 정배율 초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상증자했지, 올해부터 증설하지, 생산 라인도 증설하고 신사업도 확대하지, 그리고 무상증자도 해놨지, 기관들도 아직 수급 이탈이 없지, 이제 올해부터 삼성 파운드리가 좋아지고 있지, 올해부터 삼성 HBM도 좋아지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린 리소스도 올해부터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 과연 광반도체, 5G 통신, 이런 실리콘 포토닉스 다음은 뭘까요? 물론 그것도 이어지겠지만 다음은 제가 볼 땐 단언컨대 HBM 하이브리드 본드인가 유리기판 쪽이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반도체 기술은 그 두 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장기 바닥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시장을 주도할 강력한 섹터의 종목이었습니다.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HM넥스입니다. 이 종목은 2월 23일에 소개를 하셨고 바로 상한가를 가면서 신고가 랠리 나왔고요. 보름 만에 200% 넘게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도 보니까 한 주 동안에 40%나 상승했네요. 예, 원래 지금 실리콘 포토닉스 하면 지금 광반도체 쪽이잖아요. 예, 그래서 성호전자가 관련 장비 업종으로 해서 큰 상승 1220% 올라왔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우죽순처럼 이제 광통신 관련주들이 막 이제 움직이는 건데 실질적으로 실리콘 포토닉스 하면 지금 성호전자, HM넥스, 그리고 소닉스 정도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그냥 이제 광통신 쪽에 그냥 관련 수혜주를 엮인 거고 진짜 찐 광반도체는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제2의 성호전자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200% 상승했죠.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성호전자가 1200% 넘게 올랐는데 제2의 성호전자 도전하는 종목이라고 하셨습니다. 강홀딩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소닉스 보겠습니다. 3월 24일에 소개를 하셨고 역시나 그 뒤로 신고가 랠리 이어지면서 40% 넘는 상승률 기록했네요. 예, 이 소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소니를 좋아하잖아요. 야, 재료만큼은 진짜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양자 포토닉스 파운드리를 지금 개발을 해서 내년도에 양산을 준비한다. 근데 기존 실리콘 포토닉스 대비 뭐 전력 부분과 발열 뭐 이런 부분들이 더 개선됐다. 야,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대표회사가 그래서 매수했을까요? 예. 대표회사 매수할 때 같이 매수했으면 벌써 100% 이상 수익인데요. 예. 그죠? 그래서 제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직도 밀집국면 정배열 초기잖아요. MACD 빨갛게 나올랑 말랑 아직 하지도 않았죠. 예.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 내년도 양산 준비하기 때문에 재료가 내년도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제가 오늘 싹쓸이 관심주로 갖고 올까 했는데 이미 제가 바닥에서 또 강추해드렸고 지금 이 반도체 할 만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소닉스도 반드시 한번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3,000원대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지금 일단 저는 이 종목도 강홀딩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축구에 손흥민이 있다면 주식에는 정지우가 있죠. 위원님의 대표 종목 이루온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3월 11일 바닥 첫 상한가에서 소개를 하셨고 지난주 이 시간에 또 한 번 관심주로 가져오셨죠. 이번 주에 수목 2연상을 찍으면서 최고가 랠리 나왔습니다. 와, 168% 넘게 올랐네요. 예, 이론 같은 경우가 정론이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네. 무엇보다 이론이 이 광통신 관련주로 엮여서 쫙 이제 올라오는데 이론 같은 경우가 세계 최초로 원전 무선 통신을 또 개발했어요. 예. 6G 시대가 오면 모든 통신사들이 이론의 장비를 쓸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론이 지금 대표회사가 장내 매수했지, 사내회사가 수년 동안 60만 주 가까이 들어왔지, 자사주 매입도 20억 가까이 들어왔지. 일단 확실한 수급들이 들어온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서 아마 전 세계 수출하는 이제 원전 쪽 거의 모든 이론에 만약에 이 무선 통신 장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아니 말로 잭팟이 터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만큼 이 기업도 단기는 경고 종목 지정이 돼서 단기 이제 과일권에서 좀 내려오고는 있지만 아직 대량 거래 시전되면서 대량 거래 대음선 상투 신호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강홀딩 전략이 좀 이것도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이론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6G, 5G 관련 통신 장비 관련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론 이어서 이번에는 정주성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3만 원대 주가가 위원님이 소개하시고 8만 5천 원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1월 달에 두 번이나 소개를 하셨는데 169% 또 101% 넘는 강한 상승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주성 엔지니어링은 참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과연 이 회사의 수급을 이길 만한 수급이 있을까? 한미반도체 정도가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 기업은 일단 최대 주주가 자사주 매입 모두 포함해서 한 800억 가까이 투자가 들어온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삼성 자산운용사 쪽도 지분을 7% 가까이 늘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로 보면 한 2천억이 넘어요. 예, 지금 현재가로 이제 6만 원대에서 지금 한 2천억이 그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해보면 예, 그리고 이제 슈퍼개미 최규욱 전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이죠. 1,000억 가까이 지분 투자가 들어와 있죠. 예, 2만 원대 들어왔잖아요. 벌써 한 2천억 가까이 벌고 있나요? 저도 그런 돈이 많았으면 투자해놨으면 그냥 눈 감고 2천억을 벌고 있는 건데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슈퍼개미 기관 최대주가 이렇게 대량으로 매집한 기업이 과연 있을까?
이 기업 말고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차트 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 6만 원대에서 최근 들어 최대 주주랑 그리고 삼성 자산운용사 쪽에서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만큼 지금도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강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소개할 관심주 5종목 하나씩 공개할게요. 첫 번째는 어떤 걸까요, 위원님? 야, 제가 오늘 이제 네. 방송을 준비하면서 진짜 이 종목은 제가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 오. 이 종목 못 가면 방송하기 싫어요. 무조건 가고 싶어요. 제 바람입니다. 예. 그만큼 이렇게 삼성 파운드리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해서 뚫었고 EUV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지금 진행하면서 SK하이닉스 쪽에 공급을 지금 앞으로 이제 국산화 준비하고 있고 거기 TSMC까지 뚫었어요. 예. 이게 삼성 파운드리, TSMC, SK하이닉스 다 뚫은 거예요. 예. 예, 거기다가 지금 자사주 매입을 200억 했어요. 이번 주에 끝났어요. 자사주 매입 200억이 끝나고 나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회장님도 샀어요. 이 회사를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장내 매수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예.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에도 3D 랜드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를 독점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도 대규모 이제 텔러시 쪽에 수혜주지만 이 또 미래에셋 자산운용사 쪽에서 지분을 9% 가까이 취득했어요. 원래 그래 5%, 6%, 7%까지 이해를 해요. 예. 7%도 많은 거거든요. 예. 9%까지 늘리는 기업들이 흔하지는 않아요. 9%까지 늘리죠. 거기 삼성 자산운용사 쪽도 5%까지 지분 늘리죠. 그런데 이런 대부분이 지금 4만 원대 중반대 정도에서 다 이뤄진 거예요. 4만 원 중후반. 올라온 게 없어요, 지금. 최대 주주랑 기관들이 잔뜩 매집을 해놓고 올라온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그냥 5만 원 이하는 반락시에는 저가 매수 기회를 집중적으로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완전 집중 관심주로 설명드리는 종목이니까 필히 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정말 강한 기대감을 심어주셨습니다. 동진 세미캠 잘 지켜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제가 이 두 번째 종목은 가장 좀 찐바닥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가져왔거든요. 예. 그래서 주식에 있어서 어떤 주식도 가장 큰 호재는 뭐 대형 호재 뭐 기사 뭐 공시 이런 게 아니에요. 딱 봤는데 아직 올라온 게 없어. 선반영이 안 돼 있고 진짜 바닥에 있는 것 같아. 그런 기업들이 중요하거든요. DNT는 지금 배터리 장비 업체로서 또 이제 공급 협의를 준비하지만 신제품 앞으로 뭐 항공우주부품, 뭐 뷰티 사업, 수소 사업, 뭐 다양하게 지금 이제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무인항공기 사업,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드론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드론 사업하는 기업이 굉장히 중요해질지 모르거든요. 예. 그런데 자사주 매입이 5,700원대 30억 들어왔죠. 사내이사도 회장님도 장내매수 들어왔죠. 이게 5,700원대 들어온 거거든요. 예전에 4만 원대에서부터 떨어졌던 기업이에요. 예. 아마 APS 그룹도 APS 이제 이노베이션으로 사명 변경될 것 같은데 APS가 예사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규옥 전 오셈 임플란트 회장이 투자한 기업들이 다 대박 터지거든요.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뭐 서진 시스템, 한스 바이오메드 이제 APS 남은 거예요. APS도 제가 설명드리고 지금 한 40, 50% 올라왔거든요. DNT가 6,000원 이하는 집중 매수권으로 보여져요. 왠지 저는 자꾸 예전에 고점인 4만 원대가 자꾸 눈에 보이거든요. 갈지 못 갈지는 모르겠지만 감히 4만 원대를 염두에 두면서 계속 매매 전략을 좀 펼쳐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네, 4만 원대 바라보면서 두 번째 관심주는 DNT 소개하셨고요. 이제 세 번째 종목 공개할 차례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저스템인데요. 이 저스템 같은 경우는 완벽해요. 예,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제가 뭐라 그랬죠? 하이브리드 본더 관련 장비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는 앞으로 무슨 싸움일까요? 예, 생산력 싸움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분량이 줄어들어야 돼요. 수율을 이제 높여줄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상당히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 습도 제어 장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전 세계 1위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다 하는 장비 사업 기업이거든요. LG전자 쪽에도 디스플레이 장비 쪽을 대규모 수주를 최근 들어 했고요. 양산 장비 시장도 이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삼성 파운드리, 글로벌 파운드리, 거기 UMC, SMIC 지금 만약에 다 뚫어버린다고 하면 그냥 기업 가치가 확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저스템도 대규모 무상증자한 이유는 뭘까요? 앞으로 회사를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큰 상승세를 바라보고 대규모로 무상증자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임원들이 지금 늘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조정 시에만 적극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반도체 장비 또 주도 주관점에서 움직일 만한 기업으로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이 종목도 우리 관심주였죠. 단기간에 크게 시세를 냈던 저스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지금 저는 네.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예사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 내에서 왠지 브로드컴, 엔비디아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세미파이브예요. 한국판 브로드컴을 꿈꾸는 것 같아요. 엑시나 쪽이랑 CXL 메모리 쪽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CXL 메모리를 글로벌 빅테크들이 안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AI 로봇 다 시장에 지금 진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미파이브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주문형 반도체 사업도 하다 보니까 맞춤형, 그러니까 브로드컴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 세미파이브의 최대 주주가 사이파이브죠. 자그마치 엔비디아에 5천억 이상을 투자를 유치했어요. 회사 주인이 5천억 이상을 엔비디아 투자 유치를 했다. 이 기업도, 자회사도 엔비디아의 깐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대형 호재가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예전에 가온칩스가 10만 원 이상 돌파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세미파이브, 아직 디벡스는 상장 안 됐지만 디벡스, 그리고 리벨리온, 필요사이에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탄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AD 테크놀로지까지도 그래서 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한국판 브로드컴을 꿈꾸는 세미파이브 오늘의 관심주 네 번째 종목이었고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종목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예, 제가 유일하게 네. 제2의 성호전자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2,000원대에서 강추를 해드렸었던 HMX를 다시 갖고 왔습니다. 이 HMX 같은 경우가 광섬유를 이용해서 광온도 센서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을 했는데 마이크론 퀄 통과했죠. SMIC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지금 퀄 테스트 진행하고 있죠.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핫하지 않을까요? 근데 왠지 통과될 것 같은데 물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대표이사가 이제 최대주가 20억을 매집했기 때문에 통과할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7,000원대에서도 매도 물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최대주 주포 세력들이 안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업은 반도체 쪽으로만 광온도 센서를 이제 앞으로 공급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양한 산업에 지금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거 보면 공식 입주 확정됐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도 앞으로 이제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에 경쟁 회사보다 성능이 굉장히 더 좋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 전 세계 1위가 될 수도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광온도 센서, 광반도체 쪽은 이제 앞으로 이 기업을 계속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제2의 성호전자에 한번 계속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미 보름 만에 200% 넘게 오른 HNX 제2의 성우전자에 도전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지켜보시고요.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예, 무엇보다 이제 지금 1분기도 베스트 방송을 달성을 했거든요. 1분기에도 전체 1등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또 응원 바라겠고요. 지금 놓치지 마시고 오늘 오전 온라인 이제 9시 오전 공개 방송은 아마 또 레전드가 될 수도 있는 방송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앞으로 반도체 기업들 꼭 지켜보시면서 삼성, SK여 영원하라 꼭 이 단어도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지금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지우 위원 5년 연속 대상의 1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상까지 수상을 하셨습니다. 공개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 텐데요. 포털 검색창에 저희 방송 프로그램명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인사드릴게요. 네, 주식 싹쓸이!